야, 빨리빨리 없나? 부부 세계 했잖아. 봐봐봐. 야, 안 돼. 보면 큰일 나. 김희애 봐봐. 아, 예쁘지? 예쁘네. 장난 아니지? 아, 저렇게 와. 늙어야 되는데. 저 모습만 저거 봐봐. 남의 애 낳았다. 보면 안 돼. 정신건강이 안 좋아, 안 좋아. 아, 저거 보고 나서 내 남편 맨날 의심하고 두 눈 빨개가지고 지켜본다, 아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거 보지 말고 강사의 세계 봐야지. 강사의 세계 그것도 뭔데 또 얼마나 열받는 거고. 완전 핫해, 완전. 진짜가. 장난 아니다. 뭐 한번 보자. 볼래? 응. 안녕하세요, 다이아나입니다. 이퍼블릭 유튜브 쌤이랑 궁금해 영어 2탄 강사의 세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녹화 날짜 기준으로 지난주에 1탄 엄마표 영어, 궁금해 영어 저희 진행했어요. 오늘 네. 준비한 2탄 영어 선생님들을 위한 궁금해 영어입니다. 네. 네, 1탄 보고 오셨나요, 선생님? 일단 엄마표 영어. 저 너무 많이 도움됐고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거 보면서 이제 율동이나 요렇게 재미있게 아이들과 같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집에서 그쵸. 우리 아이 앞에서 제가 율동하고 이제 영어를 막 이렇게 놀이 학습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어머 어느덧 저희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고 저희 아이는 영세거든요. 영세거든요. 지금 증빙 비디오 클립 됩니까? 영재 같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엄마표 네네. 영어는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됐네요. 네네네. 오늘 선생님들을 위한 궁금해 영어는요. 선생님들을 위한 경력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모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요. 미모, 실력, 경력 당연하고요. 아니에요. 미모는 네. 빼주세요. 겸손하시기까지 하세요. 이 전국적으로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신 대표 선생님 셀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리입니다, 여러분. 네. 네. 우리 이 참석해서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인사를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분들 오셨나요?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리 선생님 오셨네요? 신하기 선생님도 오셨고요. 스텔라도 계세요? 그렇죠. 아주 연기가 참혹스러웠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 한 분쯤 계실 것 같은 분들. 네, 그렇죠? 그럼요. 네. 오늘 이 힘든 상황에서도 모여주신 선생님, 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힐링되는 시간 혹은 유용한 팁들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되게 계시면서 고민들 사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네네네.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 궁금해 영어 기획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의 경력 고민. 경력 고민. 네.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인싸 선생님이세요. 특히 원어민 선생님도 고민까지 경합해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렇지 저는 않습니까? 이게 네. 인사가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원어민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제 여자친구한테 까였다, 오늘 누구를 만난다부터 시작해서 사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들어주고, 저도 이제 연애 박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충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사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상당하세요. 저도 이러면서 이제 고민들 많이 받아보는데요. 네. 수업 준비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요. 뭐 영어 전공 아닌데 뭐 영어 강사 어떻게 시작하세요? 아니면 1년차, 3년차, 5년차. 원장 선생님들 나름의 고민도 있으시고요. 우리가 나아가서는요. 이 팬데믹 상황 이후에서 영어 선생님들 경력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오늘 나눠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네, 영어 선생님을 준비하시는 분들 단계부터 한번 우리가 해결을 네네네. 해볼게요. 이런 고민 있습니다. 저는 영문학이나 영어 교육 전공자가 아닌데 영어 강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뭐 연봉 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하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저 또한 영어 강사가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가서 영어를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다 보니 제가 어릴 때 배운 영어는 영어 공부는 진짜 재미없고 지루한 거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즐거운 영어가 학습이 아닌 언어라는 걸 조금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전환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지 영미권, 미국, 캐나다 이렇게 돌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좀 시작을 해주고 계시군요. 네네네. 저도 뭐 영어 선생님을 돼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선생님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혹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제가 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미술 전공이신데 우연히 유학을 갔다가 퇴솔 과정하고 돌아오셔서 영어 선생님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뭐 10여 년 동안 이제 20년 안 되셨죠. 그죠? 아직 저 네. 젊어요? 그렇죠. 선생님들 뭐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받아보시죠.
보실 텐데 어떤 네네. 경력 배경 기억 남으시나요? 우선 대부분의 영어 강사가 첫 사회 직장으로 영어 강사를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회사를 많이 다니시다가 이제 회사에는 정해진 월급 그리고 좀 보수적인 직급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싫어서 이제 능력제로 돈을 받고 싶고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금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영어 강사로 전환했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죠. 사실 영어 선생님들은요, 이거 시작하시는 경력 단계보다는 일단 나와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시작을 하려고 해도 선생님은 또 이제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상장사 교육 브랜드들 청모, 아모 뭐 이런 데서 참 많이 교수부장님도 오래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사실 내가 영어 강사를 해야지 하고 구인 사이트, 구직 사이트 이렇게 찾아보면요. 뭐 어학원, 단과 보습, 입시, 학교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네. 어떻게 좀 찾아야겠습니까? 우선 본인이 원하는 티칭 범위, 그리고 티칭 연령대, 그리고 티칭 스타일의 학원, 이걸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파악하셨으면 요즘에 인터넷, 카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아이들이 직접 수업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이런 걸 조금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본인의 특장점을 좀 알고 네네. 이렇게 티칭하고 싶은 타겟 이렇게 좀 정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 가까운 데 좀 추천합니다만 어떤 거든지 오래 일하는 거 좋아하시니까요. 그러지 않나요? 아, 그쵸. 집 가까운 게 망구 땡이긴 해요. 그렇죠. 자, 네네. 그러면 내가 어디하고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정했을 때 네. 이제 자소서부터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이 자소서 안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또 본인의 일했던 학원 혹은 경험 이런 위주로 쓰시겠습니다만은 처음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토익 점수만 이렇게 좀 쓰면 될까요? 우선 뭐 토익 점수, 뭐 경력, 해외 연수, 영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연봉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적어주시면 되고, 뭐 근데 제가 경력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뭐 사실은 영어 학원이 티칭만 요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전화 응대, 뭐 컴플레인 상담, 뭐 이렇게 회계 관리, 그리고 뭐 교재를 만들려면 컴퓨터 작업부터 다양한 것들 멀티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하는 특장점을 좀 학원과 연계해서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자소서를 쓰면 원장님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그냥 영어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관리라든지 혹은 내가 다른 특출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써줘야 되겠군요. 네네. 예. 자, 이렇게 학원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이 학원 이런 데만 걸으면 그래도 괜찮다 하는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우선 요즘에 이렇게 업계에서 작은 학원들이 이제 조금 안 되는 추세가 조금 많아요. 사실 대형 학원들이 워낙 많이 생겨서 그렇다 보니까 강사님들한테 월급을 제때제때 못 주는 학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떠나서 강사님들 월급을 안 챙겨주는 학원들이 사실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학원은 무조건 피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학원을 어떻게 피하느냐? 사실은 막상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경험을 해볼 수도 없고 그런 게 걱정이실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온라인 카페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네. 뭐 강사들의 모임, 맞아요. 뭐 이런 학원은 어떻더라, 뭐 이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학원 정보, 강사님들 근무하셨던 강사님들의 말씀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그런 학원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요즘이야 열정페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는 서로 좀 매너를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뭐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뭐 방학 특강의 수업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돈을 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그걸 매달 안 주시는 분들 이게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학원이 있다 그러면 꼭 리서치 해보는 거 맞아요. 네. 필수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학원 입장에서 선생님들 정보 드리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도 학원 입장의 정보를 좀 많이 찾아보시고요. 이제 학원들도 선생님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 꼭 지켜주시고요. 네. 그리고 거꾸로 또 구직자 입장에서도 이제 약속했던 부분들 이렇게 또 꼭 지켜주시고 서로 지켜주는 이런 고용 문화 네. 만들 수 있는 학원 경력 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티칭을 이제 1000명 단위 규모 이렇게 큰 데서 또 일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일하시면서 특히 재등록률 1위. 1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요럴 때 했을 때 특장점 어떤 팁 좀 쉐어해 주실 수 있나요? 본인의 어떤 능력을 좀 이렇게. 우선 재등록 1위는 이제 학생들과 소통,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예전처럼 아이를 학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조차도 같이 공부하시고 아이 케어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티칭을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 뭐 숙제 꼼꼼한 체크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부모님이 바라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뭐 잘하고 있는지 확인, 관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관리 특장 아주 꿀팁이네요. 네. 네, 학부모 상담하시면서 혹은 응대하시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최신형 컴플레인 이런 거 없습니까, 선생님? 컴플레인. 대체적으로 컴플레인을 좀 안 받는 편이긴 하거든요. 역시. 역시. 근데 제가 이제 4년 전에 임신을 했었어요. 임신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살이 막 20kg, 30kg 이렇게 찌잖아요. 쪄서 지금 이렇게. 그럼요. 네. 붓기가 안 빠져서. 네. 자, 어쨌든 쪄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학부모님이랑 이렇게 응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뚱뚱한 선생님 싫다고 담임 교체해달라고 뭐 이런 부분들, 외모 같은 부분에서 지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뭐 뜯어 고칠 수도 없고, 네,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되게 사실은 심적으로 속상한 부분이긴 하죠. 또 그런 컴플레인을 이렇게 말씀해주신 원장 입장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이 훨씬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뭐 진심이 아니셨을 거다라든가, 혹은 우리 선생님들 이거 필터 사용 능력을 조금 더 우리가 연습을 해본다든가. 네. 네네. 네, 농담이지만은, 네, 우리 서로 칭찬하면서 힘들 때일수록 서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주고받는 그런 좋은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네. 이렇게 자손을 채워 나가다 보면 그래도 막상 이제 또 현장에서 면접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면접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시강 아무래도 중요해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선생님들 판서를 잘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분필도 탁 던져주시고 혹은 뭐 2010년대 좀 정도만 해도 기타 치시는 분들 봤어요. 노래하면서 엄청 쇼업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한 면접 좀 기억 남으세요? 잘하려면. 일단 강사라는 게 이제 아이들 앞에서 나서는 직업이잖아요. 뭐 그런 거는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강사는 목소리가 무조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길면 안 돼요. 10분 안에 조리 있게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고요. 이게 시강이라는 게 내가 영어를 얼마만큼 잘하냐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어려운 내용도 쉽게 짧고 간단하게 목소리 크게 이렇게 어필하시면은 원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면접 내용 같은 것도 본인이 이제 실제로 자유롭게 준비하는 면접 내용도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 더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직접 주제라든지 이런 교재를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것들을 밝은 목소리로 좀 준비해서 이끌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 면접관들은 몇 명 정도 들어오시나요? 항상 뭐 10명? 보통 뭐 1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바쁘셔서 못 오시고요. 그렇구나. 다들 다행. 근데 일단 원장님 오시고 이제 팀의 리더인 교수부장님 이렇게 오시고 만약에 또 뭐 운영팀에서 한 분, 팀장님 이렇게 세 분이서 보통 이제 면접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딱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이 이 선생님은 잘하시구나 안 하시구나 이게 딱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강을 또 준비합니다만은 사실 시강 전후로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들 많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질문들 중에 어려운 질문은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 화상 영어 교육을 어떤 플랫폼으로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좀 받아볼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이라든지 중요한 질문 이런 거 있다. 우선 강사님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강사님들이 빨리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한 학원에 조금 오래 있는 걸 선호하세요. 그래서 제일 첫 질문이 얼마나 오래 근무하실 수 있느냐 이걸 꼭 물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봉이겠죠. 얼마를 받기를 원하냐. 뭐 이걸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 간에 이런 컴플레인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뭐 이것도 좀 질문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강사로서의 뭐 목표, 비전 이런 거는 질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제 시간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현장에서의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네. 영어를 잘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 어떤 배경이든지 본인의 특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자소서를 작성해서 경력에 도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면접이나 시간 준비하실 때는 본인이 자유롭게 준비해야 하는 에피소드 하나, 그다음에 선생님이 주는 주제라든지 교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2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승전결을 좀 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것과 관련한 유용한 팁들, 리소스 자료들을 올려주는 유용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네네. 네,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알려드려야죠. 네. 잉글리시 플러스 TV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선생님들? 잉글리시 플러스 TV에 네. 영어 강사를 위한 팁들, 시강 팁들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이제 1년차 선생님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네네네. 왜냐면 이 선생님들 보통 계약직 1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받아본 질문 중에도 이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다른 곳으로 갈아타나요? 이제 혹은 어느 정도 올리나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1년차 되셨을 때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영어 강사로서의 이렇게 장점은 이제 1년 단위로 연봉을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재등록률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재등록률 중요한 거. 그런 장점이 있지만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시고요. 실제적으로 영어 강사로서 1년만 일했다. 한 학원에 1년 일했다 하시면 사실은 그 학원에 맛만 보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3년 정도는 적어도 있어줘야지 그 학원의 커리큘럼 그리고 그 학원의 아이들 상태,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교재 없이도 실질적으로 수업을 가능한 연차가 한 3년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맞아요. 이게 1년이 사실 최소 단위거든요. 우리가 뭐 수업을 해봤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뭐 6개월 해보고 토플 수업 해봤다, 고3 해봤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1, 2, 3, 4분기 분기별로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고 단계 레벨업을 시켜주는 이런 과정까지 또 밟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과정들을 조금 이어나가다 보면 한 3년쯤 돼요. 그렇죠? 이렇게 3년쯤 됐을 때 이제 선생님들 특장점 살리시라고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네네.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알게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중등부 애들 중에서 중간 레벨 애들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 예비 중등부 애들 중에서 뭐 고레벨 애들을 좀 잘한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많으시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레벨에 특화된 교재라든지 이런 거 집필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 방특 교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집필해서 쓰시고 계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재 집필 어느 쪽으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교재 집필이라는 게 이렇게 1년 된 선생님들한테는 주어지지 않고요. 이제 3년 정도는 해서 교재 없이 수업이 가능할 때 이제 교재 집필이 가능한데요. 이제 방학 특강이라는 자체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루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학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방특 교재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있는 컨텐츠로 이제 다가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드라마, 뭐 요즘에 핫 이슈 같은 뉴스, 뭐 만들기
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요런 유용한 팁들이라든지 핫 이슈 같은 것도 아까 그 잉글리시 TV 채널에 업로드 됩니까, 선생님?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업로드가 된다네요, 선생님들. 네네네. 네, 이렇게 또 수업을 하다 보면 5년 차쯤 되면 사실 우리는 또 이제 좀 전문가가 됐다라고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커리어를 좀 많이 넓히기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부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중등부 내신도 해보시고, 중등부 하신 분들은 이제 고등부 입시도 해보시고, 거꾸로 뭐 고등부 하신 분들이 중등부까지 넓히거나 파닉스도 하세요. 그쵸. 이 선생님도 이렇게 큰 대형 학원에서 파닉스부터 네. 프랩에서 토플까지 또 수업을 다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레벨별로 차이가 많나요? 장단점이 다 확실히 있고요. 있죠. 어떻게, 네, 파닉스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언어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노출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셔야 되고 노출을 많이 하시고 또 아이들이 또 집중력이 짧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제 교구들을 활용해서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 체력, 노동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아이들이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아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안 틀릴 수 있는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직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공부는 많이 하지만 사실적으로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죠.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게 이제 많은 이렇게 배경 지식 설명도 필요하고 이렇게 목표 의식 이런 것도 조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토플 수업 같은 거 하시는 선생님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연구 수업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차곡차곡 실력을 쌓다 보니까 교수부장님도 되게 오래 하시고 원장이나 이런 건 하라 하는데 자기 아만도 안 하시고 네. 이러신데 네네. 어떻습니까? 교수부장님 해야 될까요? 우선 교수부장 자체가 팀의 리더, 강사의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강사로 출발을 하셨더라면 교수부장은 한번 찍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어느 학원에 어느 이 영어권으로 다 이렇게 출발을 하셔도 되게 원장님들한테 어필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관리를 또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중간 목표로 삼기 딱 좋겠네요. 네, 열심히 해서 내 경력도 이렇게 쌓으면서 그 정도 목표까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우리 2019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요. 네. 직장인 평균 연봉이 3,647만 원입니다. 3,600만 원. 그러면 이제 영어 선생님들도 그 정도 연봉이 되시죠? 일단 처음부터 그렇게 연봉이 가진 않을 거고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 보니 1년 동안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고 얼마만큼 재등록률이 높은가에 따라서 자기가 연봉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띄우시는 분들은 뭐 원장님이 그래도 잡고 싶다 하시면 네, 페이를 맞춰 주시고요. 보통 3년 이상, 뭐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평균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10몇 년 되셨으니까. 10년 저는 10년 이상 네, 그렇죠. 되긴 했죠. 네. 그래도 밥값을 계산 안 하셨다는 건? 그러시군요. 네네. 이게 우리가 지금 비단 어학원을 기준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네. 사실 영어 강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이전에야 뭐 입시학원 찾으면 입시학원만 해도 사실은 뭐 입시 단과, 뭐 종합 뭐 이렇게 많고요. 어학원도 뭐 영어로만 수업하는 혹은 다른 막 이런 수업도 많은데 요즘은 막 새로운 커리어도 되게 많아요. 문화센터? 문화센터 뭐 방과후? 방과후도 많이 커졌고요. 최근에 시장 많이 커진 거죠. 그렇죠? 주민센터? 주민센터. 그거 전 되게 해보고 싶어요. 제 아시는 선생님들 중에 그 지역 주민센터에서 네네. 콜스북 가지고 시니어 선생님들한테 회화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거 좀 해보고 싶어요. 주 회원들이 네. 그 주부님들.
네. 맞습니다. 네. 주부님들, 어머님들, 네. 아버님들 이렇게 또 이제 출강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강의 촬영하시는 영어 선생님도 계세요. 네네네. 선생님도 이제 경력 중에서 이 현지에서 이제 네. 미 영어권 현지에서 오는 아이들을 받아서 장단기 캠프를 또 진행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보는 것도 추천하십니까? 어떤가요? 그런 캠프 우선 캠프, 영어 캠프는요,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행이 아니고 캠프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시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 독립적으로 이제 낯선 환경에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어른들도 낯선 환경에 가면 어때요? 배 아프고 뭐 물갈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면은 더 심해요. 그럼 걔네들을 의지할 곳은 한국인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2의 어미가 되는구나라는 심정으로 캠프를 가셔야 해요. 거기서 케어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모든 상담 다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시지 않으면 되게 힘드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렇지만 재밌어요. 네. 미국의 캠프는 미국 여행이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네. 이 국내에서도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캠프 진행하신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현지에서 애들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선생님들 교육까지 하시고 되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단위로 이제 아이들과 생활하니까 네.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엄마고 이제 끝나 캠프가 돌아오고 나면 무슨 뭐 생이별 하듯이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어색해다 해놓고. 네, 그런 또 이별들 이런 것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쉽지 않을 거라는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캠프를 한번 다녀오시면은 자신감, 체력, 뭐 뭐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일단 체력이 증명이 되겠네요. 그럼요. 충분히. 네네. 자, 이렇게 이제 강사들 관리해 주시는 게 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 자체적으로 강사 트레이닝을 하는 시스템도 있고 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강사 트레이너 하는 경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이제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을 시작한 초반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일 하세요? 이러면 저는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강사 트레이너가 뭔지 잘 몰랐는데 요즘은 일반화되지 않아서. 그렇죠. 요즘은 전문가 과정에서도 개인 브랜드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시작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력도 선생님들 좀 한번 목표로 잡아볼 만할까요? 그렇죠. 지금 영어 시장이 뭐 강사뿐만이 아니라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공부에는 끝이 없고, 그죠? 그래서 많은 시장을 선택하려면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긴 해요. 일단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코세라라든지 무크라든지 우리가 평생 학습을 지향한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또 트레이닝하는 경력 쌓아가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과 더불어서요. 우리 교육자들은 본인의 교육 컨텐츠에 대한 욕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컨텐츠 개발자로도 또 많이 돌아서고 하는데요. 최근에 많이 확장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또 비대면 교육 컨텐츠, 그러니까 전자북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그런 장르 좀 선생님들 연구해 보시는 거 도움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학원에서도 비대면 콘텐츠가 사실은 핫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집에 이렇게 다들 화상 영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시는데, 저 또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생들과 이제 영어 공부를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요즘에 또 셔틀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들이 직접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우리 아이가 어디쯤에 왔는지 노선이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계속 연구 개발하고요. 그리고 뭐 부가 자료로 온라인으로 이제 재미있게 게임 형태로
이제 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뭐 노래,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제공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연구 중이긴 해요. 네. 그 안에서도 본인들 특장점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네네. 나는 뭐 온라인 영어 콘텐츠 중에서 게임 잘한다, 노래 콘텐츠 잘한다, 가인 콘텐츠 잘한다 이런 부분들 선생님들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또 생계형 강사분들 최종 목표는 또 원장님 아니겠습니까? 네. 학원을 오픈하시는 분들 이제 공부방 형태도 많으시고요. 혹은 소형으로라도 프랜차이즈로라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원장님은 해야 될까요? 같은 강사 마인드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원장님이라는 자체가 이제 티칭의 다가 아니고요. 영어 강사로만 볼 게 아니라 원장님은 사업가세요. 이제 매출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키핑 해야 되는 상황이 실질적이고요. 근데 네. 본인이 이제 영어 수업에만 하고 싶다. 영어 수업을 잘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인드만 가지고서는 원장님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뭐 나는 이걸 키워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싶다. 뭐 이런 목표가 조금 생기시는 분들은 네, 원장님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이전에는 1인 대표 강사로 해서 원장님 준비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만은 네. 요새는 또 이렇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네. 그럼 제가 티칭을 또 많이 안 하시더라도 준비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다시 또 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운영을 신경 쓰면 가장 저렴한 강의료의 선생님을 뽑아서 쓰시면 되나요? 그건 네. 아니죠. 그런 거 네. 아니고. 비싸게 돈을 쓰더라도 네. 이제 연봉이 높은 선생님을 쓰시더라도 이제 우리 학생 관리 잘하고 사실 원장님은 제등록률 제일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맞아. 제등록률이 결과적으로 매출에도 연관돼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선생님도 월급도 많이 줄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더라도 연봉이 높더라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 또 부모님 간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을 원장님이 선호하시긴 하죠. 그렇군요. 네. 선생님들 그렇게 그러면 경력 관리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중간에 여기서 네. 퀴즈 이벤트 갑니다. 선생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선생님과 말씀을 나눈 얘기 중에서 유용한 팁, 리소스, 컨텐츠를 올려주는 유튜브의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이름을 지금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 퍼블릭 담당자가 추첨을 통해서 레디스 플레이 5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우와. 네. 지금 여기서 정답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보안. 네.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요, 선생님. 네. 입력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고요. 저희 담당자가 한 분 추첨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이제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십사라고 연락이 갈 테니까요. 당첨되신 분은 미리 축하드리고요. 네,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리 선생님 모셔두고요. 선생님들 네. 경력 관리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네, 어떻게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영광이고요. 네. 제가 말한 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언제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초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을 좀 더 받아서 다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는 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쉬워요. 선생님들도 네, 유용한 팁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거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선생님도 네. 오늘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어디 계시는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세미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프 현지 다녀왔을 때 뭐 네. 장단점 있지 않나요? 어떤 에피소드 하나. 네. 보통 캠프를 가는 게 이제 영어권이잖아요. 뭐 영어를 쓰는 나라, 뭐 동남아, 필리핀 많이들 가시고요. 유럽, 뭐 영국 많이 가시고, 뭐 미국, 캐나다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이제 그 나라들의 주요 특징이 이제 그 햇볕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엄청. 그죠. 아이들과 이제 항상 1년 이상 액티비티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뜨거운 햇살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돌아오셨을 때 레이저 시술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 네.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재생 피부라서 되게 이렇게 그런데 민감하지 않지만 돌아와서 돈을 조금 더 쓴 것 같네요.
그럼 네. 먼 거보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선크림, 아주 전문적인 선크림 챙겨가시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듀티프리로 들어갈 때 그럼 구매를 큰 걸 큰 대용량 걸, 하셔야 돼요. 네, 꼭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은 1년 단위로 이제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되게 친분이 많이 쌓여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이렇게 다시 가자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3년 뒤에 다시 거기를 가서 또 원어민 선생님 집에서 홈스테이로 이렇게 지내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지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원어민 선생님들 고객 유치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이렇게 다시 재등록료를 거기서 또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네. 대단하신 분들이라면. 네, 가보자. 맞습니다. 어디 강사의 세계? 강사의 세계? 강사의 세계야. 처음에 여기. 그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오프닝. 지금 하고 있던 거예요. 반영 안 하겠습니다. 아니. 사투리 안 하신 거, 안 하신 거죠? 선생님만 쓰시고 부부의 세계 니 봤었나? 니 부부의 세계 봤었나? 니 부부의 세계 봤었나? 니 부부의 세계 봤었나? 안 돼. 그거 보면 뒷목 잡는데. 그거 보고 나서 그럼 무슨 안 돼. 그거 보고 우리 안 봤지. 보면 큰일 난다던 뒷목 막. 확실히 재밌게 그래서 안 본 거야. 대신에 강사의 세계를 봐야지. 니 목잡을 남편이 없어. 아니 그거 보면 이 혈압 뒷목 잡는다는데? 그걸 안 봤다고. 진짜 재밌는데. 눈치 봤어. 아니 뭐야? 안 봤다고? 완전 핫해 완전 진짜가? 장난이다. 뭐 한번 보자. 볼래? 응. 됐어? 나도 이걸